우승이 없는 선수들 가운데 가장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는 데미안 릴라드. 드디어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함께 LA 레이커스와 첫 프리시즌 경기를 치렀습니다. 야니스와 릴라드가 처음으로 손발을 맞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많은 NBA 팬들의 관심을 샀는데요. 오늘 영상에선 미러키의 릴라드가 전술적으로 어땠는지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라드는 커리어 통산 경기당 25점, 2022-23 시즌 평균 32.2점을 기록하는 리그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어시스트 역시 직전 시즌 7개를 넘기며 릴라드로부터 파생되는 공격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증명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레이커스는 릴라드로부터 시작되는 공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경기 내내 보여줬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 미러키가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 아직 하프코트를 넘어가지 않았는데도 루이 하치무라, 디안젤로 러셀은 릴라드에게 강한 압박을 가합니다. 릴라드가 공을 잡고 공격을 전개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자 제이 크라우더, 브룩 로페즈가 야니스에게 공을 전달합니다. 두 명의 수비수가 늦게 백코트하는 사이 넓어진 공간을 활용한 야니스가 엔드원을 성공시킵니다. 극강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두 선수가 한 코트에 있다 보니 상대 선수들이 견제해야 할 범위가 넓어지는 이점을 제대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수비가 정돈되지 않은 역습 상황에서 이런 장면은 더욱 자주 나올 전망입니다. 다음은 릴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What can you tell us about where he is? I know Coach Griffin told us earlier tonight the plan is, hopefully to have. 릴라드가 스크린을 받아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입니다. 릴라드의 전 소속팀인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는 릴라드와 함께한 11시즌 동안 NBA에서 가장 다양한 스크린을 활용하는 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많이 애용한 포틀랜드의 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플레어 스크린이라는 전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크린은 공을 가진 선수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플레어 스크린은 공이 없는 선수의 3점을 위해 공을 가진 선수로부터 멀어지면서 그 중간에 있는 선수의 스크린을 받고 움직이는 공격입니다. 위력적인 슈터를 위해 자주 사용되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자주 쓰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 포틀랜드 감독으로 릴라드와 한솥밥을 먹은 테리 스토츠가 현재 미러키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있다는 것입니다. 릴라드가 적어도 공격에선 적응에 어려움을 겪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스크린을 활용해야만 공격이 위력적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릴라드가 공을 들고 있는 상황, 바비 포티스와 릴라드가 코트 오른쪽에 자리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코트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포티스가 스크린을 걸자 릴라드는 순간 빠른 속도로 드라이브를 시도하며 캠 레디시로부터 반칙을 얻어냅니다. 이 역시 릴라드가 선호하는 스크린 리젝트라는 동작입니다. 릴라드가 스크린을 워낙 많이 활용하는 선수이다 보니 레이커스 선수들도 의심 없이 릴라드의 투맨 게임을 예상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이 전부 외곽에 자리하게 되면서 골밑이 순간적으로 비었고 이를 본 릴라드가 스크린을 거절한 채 반대 방향으로 돌파해 반칙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릴라드의 후속 동작을 섣불리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릴라드는 야니스와 다른 유형의 혜택을 동료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릴라드가 하프코트 구간에서 공을 잡은 상태로 서 있습니다. 선수들은 벌써 투맨 게임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공을 직접 릴라드에게 다시 건네줄 수 있는 크라우더, 포티스에게 수비가 몰립니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비어있는 말릭 비즐리를 릴라드가 잘 찾아냈습니다. 만약 야니스가 핸들러로 나섰다면 제 아무리 득점력이 좋아도 하프코트에서 공을 잡은 채 움직이지 않는 야니스에게 더블팀이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니스의 3점이 위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커리와 함께 리그에서 장거리 3점의 야투 비율이 가장 높은 릴라드라면 공격을 전개할 때부터 막아야 합니다. 자연스레 상대 수비의 관심에서 벗어난 다른 동료들에게 좋은 슛 찬스가 많이 열리게 될 겁니다. 이번 장면도 릴라드와 포티스의 투맨 게임인데요. 탑에서 포티스가 릴라드의 패스를 받습니다. 레디쉬는 포티스의 슛을 막기 위해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가고 크리스찬 우드는 포티스가 숏롤 후 릴라드에게 주는 패스를 예상합니다. 돌파하는 선수가 있음에도 릴라드에게 붙은 이유입니다. 그 와중에 말릭 비즐리는 크라우더에게 오프볼 스크린을 걸었고 모든 상황에서 득점 가능성을 열어둔 미러키가
가볍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공격력이 뛰어난 가드와 투맨 게임을 펼칠 때 파트너가 지닐 수 있는 장점을 제대로 활용한 장면인데요. 순간적으로 수비가 가드를 신경 쓰느라 느슨해진 상황에서 갑작스레 돌파를 시도하면서 상대의 정돈되지 않은 수비 대응을 잘 이용한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릴라드 위치에 아레토쿤보가 있었다면 우드는 주저하지 않고 포티스의 동선을 막아내면서 야니스의 3점을 세깅했을 겁니다. 하지만 릴라드가 팀에 합류함으로써 미러키는 조금 더 매끄럽게 공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는 106대 97, 미러키가 레이커스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많은 시간을 뛰지 않았던 릴라드는 야투 감각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릴라드가 합류한 미러키는 전체적으로 훌륭한 과정을 선보이며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사슴 군단의 새로운 일원이 된 릴라드가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할 수 있을지, 야니스가 생애 2번째 챔피언 반지를 거머쥘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